15세 왕비가 된 순간 조선의 권력은 방향을 바꿨다. 1759년 여름, 창경궁으로 향하는 가마 하나가 궁문 앞에 멈춘다. 가마 안에는 15살 소녀가 앉아 있다. 손은 작고 호흡은 빠르다. 이 소녀가 오늘 만날 사람은 신랑이자 임금 66의 영조다. 나이 차이 51살. 조선 왕실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혼인이다. 그러나 이 결혼은 사랑도 연정도 아니다. 왕에게는 지금 왕비가 필요했다. 1757년 영조의 정비 정성황후가 세상을 떠난다. 함께한 세월이 40해를 넘는다. 영조에게 정성황후는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전국을 함께 견뎌낸 동반자다. 왕은 깊은 상실에 빠진다. 그러나 슬픔이 오래 허락되는 자리는 왕의 자리가 아니다. 조선에는 왕비가 필요하다. 궁중의 예법, 제사, 종묘와 사직, 그리고 후계를 둘러싼 질서. 왕비 없는 왕실은 늘 불안하다. 문제는 누구를 왕비로 세우느냐다. 영조는 후궁들 가운데에서 왕비를 뽑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부왕 숙종의 유언 때문이다. 숙종은 생전에 후궁이 왕비로 오르며 궁중이 피로 물든 모습을 직접 보았다. 장희빈 사건. 그 비극 이후 숙종은 남겼다. 후대의 왕들은 반드시 간택으로 왕비를 뽑을 것. 영조는 이 유언을 어기지 않겠다고 마음먹는다. 그리하여 1759년 전국에 간택령이 내려진다. 사대부 집안의 딸들, 나이가 많는 교수들이 단자를 올린다. 그 무리 속에 충청도 서산에서 올라온 한 소녀의 이름도 있다. 김만구의 딸. 아직 세상은 이 이름을 모른다. 그러나 이 선택 하나가 훗날 조선의 정치 지형을 뒤집게 된다. 그리고 이 소녀는 곧 정순왕후라는 이름으로 역사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다. 1759년 초여름, 간택장이 열린다. 정각 안에는 교수들이 줄지어 앉아 있다. 모두 같은 옷, 같은 머리, 같은 자세. 그러나 마음은 다르다. 누군가는 왕비의 자리를 꿈꾸고 누군가는 집안의 영광을 떠올린다. 그리고 한 소녀는 아무 말 없이 손을 무릎 위에 올린다. 영조가 들어온다. 백발의 노인. 그러나 눈빛만은 흐리지 않다. 영조는 교수들을 천천히 훑어본다. 그리고 갑자기 묻는다. 세상에서 가장 깊은 것이 무엇인가? 정각 아니 술렁인다. 산이 깊다 말하고 물이 깊다 말한다. 익숙한 답들이다. 그때 김한구의 딸이 입을 연다. 인심이 가장 깊사옵니다. 순간 영조의 시선이 멈춘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답, 헤아릴 수 없는 것을 말하는 말. 영조는 다시 묻는다. 그렇다면 가장 아름다운 꽃은 무엇인가? 모란, 작약, 화려한 이름들이 나온다. 그러나 소녀는 고개를 들고 말한다. 목화꽃이 옵니다. 따뜻함을 만드는 꽃, 백성을 덮는 꽃. 영조는 그 순간 결심한다. 1759년 6월 22일 창경궁 명정전. 혼례가 치러진다. 영조 66, 김씨 15, 왕비의 자리에는 너무 어린 나이. 그러나 정순왕후는 고개를 숙이지 않는다. 궁녀가 말한다. 마마, 돌아서 주시옵소서. 그 순간 왕비의 목소리가 떨어진다. 내가 돌아가면 될 것을 누구에게 뒤돌라 하는가. 궁이 조용해진다. 어리다 해서 만만하지 않다는 신호. 궁은 이 말을 기억한다. 1762년 이모화변.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힌다. 정순왕후의 나이 18, 입궁한 지 3년. 이 사건에 그녀가 개입했다는 소문. 그러나 실록은 말하지 않는다. 영조가 상의한 이는 영빈 이씨다. 왕비는 그 자리에 없다. 정순왕후는 말하지 않는다. 말하지 않으므로
살아남는다. 1776년 영조가 세상을 떠난다. 정순왕후 31 왕대비가 된다. 손자 정조가 즉위한다. 두 사람은 존중한다. 그러나 경계한다. 말은 없지만 거리만큼은 분명하다. 이 침묵은 언젠가 폭발하게 된다. 정조는 왕이 된다. 그러나 즉위 직후부터 왕의 얼굴에는 긴장이 묻어난다. 왕좌 뒤에는 왕대비 정순왕후가 있다. 존중과 경계가 같은 자리에 놓인다. 정조는 조심스럽게 움직인다. 정순왕후 역시 움직이지 않는다. 아직은 정순왕후의 친정, 경주 김씨, 겉으로는 학문 가문. 그러나 궁 안에서는 점점 이름이 들린다. 오빠 김귀주, 영조 말년, 조정에서 힘을 얻는다. 정조는 이 이름을 기억한다. 정조는 선언한다. 척신 정치를 끊겠다. 왕권은 왕에게 있어야 한다. 영조 시대의 권력자들이 하나씩 정리된다. 그 칼날이 김귀주에게 닿는다. 김귀주, 흑산도로 향한다. 정순왕후는 침묵한다. 그러나 이 침묵은 상처가 된다. 1786년 유배지에서 김귀주가 숨을 거둔다. 소식은 궁으로 전해진다. 정순왕후는 그날 밤 등불을 켜지 않는다. 이후 정순왕후와 정조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간다. 존중은 남아있으나 신뢰는 사라진다. 1800년 여름 정조가 쓰러진다. 49 너무 이른 죽음. 궁은 순식간에 정적에 잠긴다. 순조 11살 왕위에 오른다. 그리고 정순왕후는 대왕대비가 된다. 권력이 손에 들어온다. 수렴이 내려온다. 정순왕후가 정사를 본다. 첫 인사, 첫 결정. 모두 노론 벽파. 정순왕후는 결단한다. 사학을 뿌리 뽑는다. 그러나 그 칼날의 방향은 분명하다. 정치다. 1801년 체포, 고문, 처형 300여 명. 조정은 공포에 잠긴다. 그러나 권력은 머무르지 않는다. 안동 김씨, 김조순이 움직인다. 정순왕후는 물러난다. 다시 수렴을 시도하지만 조정은 응답하지 않는다. 1805년 정순왕후가 숨을 거둔다. 나이 61, 15에 시작된 인생은 권력 속에서 끝난다. 15의 왕비는 끝내 조선의 흐름을 바꿨다. 그 선택이 옳았는지 잔혹했는지는 각자의 판단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살아남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는 사실이다. 구독과 좋아요로 세계사 TMI의 다음 편을 기다려주세요.